안녕하세요. 덴젤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기어 마스터 몰픽스 해법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내 영상 중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 영상 제가 참조했는데요. 지금 보여드린 해법의 거의 한 70에서 80%는 해외 영상에서 본 걸로 제가 습득한 겁니다. 습득한 거고, 다만 이제 끝부분에 해외 영상에도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예외형이 하나 이제 출연해서 그걸 해결하는 법은 어디에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습하는 과정에서 찾아낸 게 하나 있긴 있어요. 근데 거의 다 해외 영상을 참조한 겁니다. 제가 이걸 섞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잠시만요.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33 큐브랑 비슷해요. 이렇게 돌리는데, 돌아갈 때 다만 이제 33 큐브는 요거 하나만 돌아가는데, 기어 큐브는 기어의 특성상 이걸 돌리면서 이 중간층도 같이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요렇게 십자가다 생각하고, 요게 멈출 때 다시 가로측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돌아갈 때 언제 다시 회전을 할 수 있느냐, 얘는 뭐 계속 돌릴 수 있겠죠. 계속 돌릴 수 있을 텐데, 가로축 회전은 이렇게 돌다가 이제 요 디귿자가 이렇게 일직선상에 오는데 얘는 돌릴 수가 없어요. 기역 디귿자가 일직선상에 오면서 요 네모랑 만나야 돼요. 네모랑 만나면서 디귿자가 일자가 되면 다시 돌릴 수 있고, 이런 건 안 돼요. 안 되고 요렇게 네모와 디귿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요리조리 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은 국내 영상이 없으면 해외 영상을 찾아보는데, 사실은 해외 영상은 이제 언어를 못 알아듣다 보니까 그 해법 영상 찍은 사람이 하는 손짓으로 대략 이 이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걸 보고 이제 유추해서 또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언어가 가장 큰 장벽이죠. 그래서 그렇게 여기저기서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도 안 되는 거는 이제 제가 찾아내기도 하는데, 제가 일단 다 섞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단은 뭐 제가 다 만든 해법이 아니고, 제 동영상의 거의 8, 90%는 다 다른 유튜버들이 올린 거 찾아낸 거나 그런 거 보고 거의 다 습득을 하고요. 간간히 중간중간에 없는 것만 제가 발견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맞추는 방법은 우선 가운데 색을 하나 정할 거예요. 일단 제가 노란색을 정할게요. 노란색을 정하고 여기 세 개를 먼저 맞출 거예요. 그래서 전 노란색을 기준으로 하고 세 개를 맞출 건데, 이 바닥에서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바닥에 노란색이 이제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노란색이 여기 두 개, 이쪽에 올라와 있고, 여긴 올라와 있지 않죠. 그래서 이쪽 노란색은 바닥에서 끌어올려와야 된다는 얘기죠. 얘는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게 헝클어지잖아요. 얘를 이쪽으로 옮기거나 얘를 이쪽으로 옮길 수는 없어요. 그럼 이 노란색이 중앙에 있는 센터라 그러나요?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센터고, 이게 3단 큐브처럼 되기 때문에 이 모양을 맞출 땐 이제 요게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요걸 이제 저는 센터로 인식을 하거든요. 이걸 일로 옮기려고 이렇게 하면 노란색이 틀어지기 때문에 항상 여기로 올릴 땐 바닥에서 끌어올려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닥에서 끌어올릴 때는 밑에 보시면 요렇게 있는 게 그대로 타고 여기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요쪽 이제 오른손으로 돌릴 때 왼쪽 안쪽에 있어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럼 하나 맞았죠? 그럼 얘는 위에 둘 다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항상 요 귀퉁이 맞을 때 밑에서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내려줘야 됩니다. 내려주면,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손으로 돌릴 때 왼쪽이 이 안쪽에 있잖아요. 안쪽에 있는 걸로 올리면 이쪽으로 올라와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을 또 올려야 되니까 요 밑에 있겠죠? 이렇게 보면 노란색이 있죠? 노란색이 이쪽 안쪽으로. 그럼 이렇게 올리면 결국 이렇게 세 개가 다 맞게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나머지도 전부 다 이렇게 센터가 맞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를 맞추게 되면. 이게 기어 마스터 몰픽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제 1단계 요 세 개 맞추는 게 다 완성이 됐습니다. 영상이 워낙 짧기 때문에
제가 단계를 나눠서 일단 하진 않고요. 그냥 순차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1단계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노란색 기준으로 했으니까 요 하나, 둘, 세 개를 맞출 거예요. 하나, 둘, 세 개를 맞출 건데 여기 노란색이 이미 들어와 있죠? 여기 두 개는 노란색이 없고요. 나중에 이제 센터 돌리는 공식은 쓸 건데 이걸 올린다 해서 노란색이 여기 다 붙는다는 가정은 없어요. 어쨌든 여기 노란색이 둘 다 있어야 돼요. 보통 제가 맞추다 보면 이 노란색 세 개를 맞추고 나면 항상 노란색이 여기 센터가 이게 실제 센터죠. 이 센터가 하나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두 개는 없고. 두 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없는 쪽 얘를 회전시키면 얘도 같이 따라 돌잖아요. 따라 도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회전비가 다르다 보니까 얘가 다시 올라올 때 여기에 노란색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노란색을 원하기 때문에 이 축을 돌리면 요게 돌아가면서 노란색이 올라와요. 자, 이제 노란색 다시 만날 때까지 한번 돌리면 여기 노란색이 밑에 보이죠? 요렇게 다시 노란색이 여기로 가면서 이렇게 가면서 노란색이 한 번 더 보일 거예요. 여기 그러면서 여기 노란색도 다시 올라오게 되고 여기 두 개가 노란색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가 맞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노란색인데 여기 안쪽으로 노란색이 보고 있으니까 이건 센터가 맞는 조각이고 얘는 바깥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언젠간 다시 돌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노란색은 위로 가고 파란색이 밑으로 와야 이게 맞는 조각이 되죠. 자, 그래서 처음엔 요거 세 개를 요 색과 맞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요 세 개를 역시 노란색과 맞게 해주면 일단 2단계는 성공입니다. 그러면 이제 3단계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스티커 상태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처음 받았을 때부터. 제가 이제 기어 큐브를 워낙 요즘 빠져가지고 하다 보니까 몇 번 솔빙을 안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스티커가 일어나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제 노란색 기준으로 이렇게 했으면 이제는 요 톱니를 다 색깔을 맞춰줄 거예요. 톱니 3개를. 그럼 일단 톱니 노란 게 하나 맞잖아요. 맞다는 건 얘랑 마주보고 있는 얘도 색이 맞다는 거예요. 요렇게도 맞다는 거고. 지금 얘 둘이 안 맞죠? 그럼 얘는 건너편 한번 보시면 노란색 여기 있죠? 그럼 요렇게 바꾸는 공식을 쓰면 되는데 보통 해외 영상이 기어 마스터 올림픽스 영상이 많지도 않지만 보통 기어류를 그 큐브 공식을 보면 국내 이제 기어 큐브도 마찬가지예요. 요 두 개를 바꾼다고 이제 하는 해법 영상들이 많아요. 해외에도. 근데 기어 큐브는 특성상 이 두 개만 바뀌지 않고 나머지 조각도 바뀌게 되거든요. 결국은 제가 일단 요거랑 요걸 바꾸면 두 개만 싹 바뀌는 게 아니고 요 밑에 것도 바뀌어요. 그럼 밑을 볼까요? 밑에 파란색과 빨간색이 바뀌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사실은 언급되는 영상도 많거든요. 실제로는 이 두 개가 바뀌면서 이 중간층에 있는 그 조각들도 바뀌게 됩니다. 중간층에 있는 이 조각은 이렇게 중앙층을 봤을 때 반대편하고 이렇게 엇갈려서 X자로 바뀌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위에 거는 이렇게 일자로 두 개가 바뀌고 밑에도 이렇게 일자로 두 개가 바뀌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X자로 이렇게 여기랑 바뀌게 되고 여기 있는 조각은 X자로 여기랑 바뀌게 돼요. 그러면 이걸 바꿀 때 그냥 아무 데나 막 바꾸는 게 아니고 중간층도 한번 봐주셔야 돼요. 요 파란색이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여기 맞죠. 그리고 여기 녹색이 반대편 넘어가면 맞죠. 그럼 요걸 바꾸는 순간 나머지도 다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막연히 두 개를 찾으시는 게 아니시고 방향을 보시면서 이렇게 맞춰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한번 바꾸는 공식은 R2U, R2U인데 기어 큐브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R을 돌리면서 다른 큐브 같은 경우는 삼성 큐브 같은 경우는 R을 돌리면서 이게 가만히 이제 센터가 가만히 있는데 얘는 센터가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럼 따라 올라갈 때 올라간 센터를 기준으로 U를 할 거냐 아니면 얘는 그냥 올려놓고 요 자리에서 U를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그게 상황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쓰는 공식은 R2U를 두 번 쓸 건데 요게 따라 올라가도 얘랑 같이 가지 말고 요 마음속으로 요 중심을 보고 공식을 써야 되거든요. 얘는 이제 올라가는 건 놔두고요. 이제 R2를 할게요. R 하나. 하나라는 의미는 디귿자와 네모와 디귿자가 다시 만나는 지점. 여기 R 하나고 R2. 그 다음에 U를 할 건데 역시 이걸 계속 바라보면서 U 그 다음에 R2 그 다음에 U
그럼 제가 계속 이 한 지점을 바라보고선 공식을 썼죠. 그래서 이 공식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머지가 다 맞았어요. 단순히 두 개만 바뀐 게 아니고 바뀌면서 이 중앙에 있는 X자도 엇갈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앞뒤를 바꾸게 되면 거의 맞아요. 나머지 신경을 안 써도. 근데 간혹 가다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면 아니 그렇지 않은 경우라기보다는 좀 길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걸 먼저 확인을 하면 정확히 몇 번에 끝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다 맞췄죠? 물론 색깔의 의미죠. 이제 그 톱니 틀어진 거는 톱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튀어나온 건 나중에 다 수정하면 되거든요. 그거는 제일 간단한 거고요. 기어 큐브랑 똑같은 거고. 이제 센터를 볼 건데 센터가 총 6개예요. 이제 위에 하나, 밑에 하나. 그리고 이제 이 중간층에 4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물론 이제 삼성 큐브로 치면 당연히 6개죠. 흰색, 노란색, 그다음 빨파, 주, 녹. 여기도 역시 센터가 6개인데 요거는 제가 좀 약간 끊어서 보여드릴게요. 상황이 6개가 다 안 맞을 수도 있고, 위, 아래 2개만 맞을 수도 있고, 2개만 틀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지금 3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총 4개가 나와요. 6개가 다 맞는 경우, 6개가 다 틀리는 경우, 2개만 맞는 경우, 2개만 틀린 경우, 총 4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4가지에 대해서 모두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 상황 볼까요? 하나 맞았고, 바닥에 2개 맞았죠? 그럼 이 중앙층이 다 틀릴 거야, 아마. 2개가 맞았다는 건, 여기 중앙층이, 다 틀어졌다는 거죠. 얘도 틀어졌고, 얘는 맞았네요. 아, 그럼 이 위계 위아래가 아니라는 거죠. 원래 이 2개가 맞게 되면 중앙층이 다 틀어져야 되는데 얘는 지금 색깔이 빨간색이 이 노란색 쪽으로 가 있고 노란색이 빨간색 쪽으로 가 있으니까 센터가 틀어졌잖아요. 근데 얘는 맞았고 틀어졌고 맞았다는 건 지금 이게 중앙층이 아니고 이게 중앙층이라는 잠시만요. 아, 이게 중앙층이라는 거죠. 맞았고 4개 맞았죠? 그럼 여기 안 맞고 여기 안 맞고 2개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개가 안 맞고 4개가 맞거나 이 중앙층 4개가 맞거나 2개가 맞고 4개가 틀어지거나 이제 안 맞았다면 그런 경우에요. 이제 그리고 전체가 다 안 맞거나 전체가 다 맞거나 근데 쓰는 공식은 똑같아요. 쓰는 공식은 요걸 공식이 조금 어려운데 일단 지금 R을 요걸 기준으로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중앙층이 4개가 맞거나 4개가 안 맞는다고 가정을 하고 4개가 지금 맞잖아요. 맞았을 때는 어느 쪽을 두시든지 4개 맞는 쪽을 바라보시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 아래를 이렇게 두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4개가 맞거나 4개가 안 맞는 경우는 요걸 기준으로 여기를 보면서 공식을 쓸 건데요. 자, 일단 제가 공식 보여드리면서 일단 이렇게 이걸 올리면서 이건 R은 올리고 이쪽 거는 이제 이게 땡기게 되거든요. 땡길 거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놔두면 이렇게 공식을 쓰잖아요. 근데 요번 공식은 얘는 바깥쪽으로 돌리고 얘는 안쪽으로 같이 돌릴 거예요. 그때 요번에는 얘를 따라갈 거예요, 공식을. 아까는 따라가지 않고 바라만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요게 움직이는 거랑 같이 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양손을 같이 한쪽은 넘기고 한쪽은 뺄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R 쪽을 먼저 할 거예요, R. 자, R 먼저, 얘를 계속 따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R 했고 U 프라임을 해줄 거예요. 자, U 프라임을 할 때 요번엔 따라가지 않고 그냥 바라볼 거예요. 얘 오른쪽으로 할 건데 계속 여기 바라보고 U 프라임. 자, 이제 다시 내려올 거예요. R 프라임 한번 했던 거 다시 내려올 건데 이제는 얘를 따라와야 돼요. 또 다시. 얘도 같이 이렇게 돌릴 거예요. 같이 따라와서 만나는 지점. 자, R 프라임을 했고 요번엔 U를 할 거예요. U. 요번에는 얘를 따라가지 않고 요 지점을 바라볼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 여기 한 번 공식을 썼고 요걸 2번 쓸 거예요. 다시 얘를 따라갑니다. R이 넘어가면서 멈추고 그 다음에 U 프라임인데 얘를 따라가지 않고 그 다음에
요걸 바라보면서 다시 R 프라임. 자, 이제 U를 할 건데 얘 따라가지 않고 여기만 바라보고.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 저희가 4개가 맞는 상황에서 했는데 2개가 안 맞았죠? 4개가 맞는 상황에서 공식 썼는데 하나, 둘, 셋, 4개가 다 틀어졌어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 공식은 이 중앙층에 있는 4개를 뒤집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4개가 다 맞아 있으면 4개가 안 맞게 틀어지는 공식이고 4개가 다 틀어져 있으면 맞게 하는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 6개가 안 맞는 상황이 나왔죠? 아까 제가 상황이 6개가 다 맞거나 6개가 안 맞거나 2개가 맞거나 2개가 틀어지거나 이런 상황을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상황이 2상황이 나온 거예요. 지금 4개가 다 맞은 상황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말씀드린 공식을 쓰면 6개가 나와요. 이렇게 6개가 틀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6개가 다 안 맞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지금 쓰는 공식을 또 쓰면 돼요. 그래서 지금 쓰는 공식을 이제 쓰면 결국 2개의 상황이 해결되고 나머지 2상황은 제가 따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해외 유튜버 그 동영상 보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적혀 있는 대로 R to U 뭐 R 하는데 이 R이 그냥 요게 따라가는 건지 아닌지를 사실 알아듣지 못하니까 눈으로만 보다 보니까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공식은 이제 R을 하면서 그대로 여기를 바라봐야 되고 어떤 공식은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상황이니까 지금 제가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 알아냈죠. 그래서 결국은 언어의 장벽이라 제가 이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분명히 어느 분인가는 저처럼 이렇게 기어 큐브가 좋아서 하고 싶은 분이 계실 텐데 그때 우리말로 되어 있는 영상이 있으면 금방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물론 설명을 잘 드린다는 보장도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제가 뭐 다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거의 다른 해외 유튜버의 힘이지만 한번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상황에서는 잘 보시면 이제 한 번에 다 맞는 상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6개가 틀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공식이 되겠는데요. 지금 쓰는 공식은 지금 6개 하나, 둘, 셋, 넷 다 틀어졌죠? 그리고 여기도 틀어졌고, 여기도 틀어졌고. 자, 그럼 6개의 센터가 틀어진 경우, 지금 공식을 쓰면 그 센터 6개가 전부 다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쓰는 공식의 결과치는 어떻게 되냐면, 이 센터들이 6개가 다 돌아가고, 그리고 여기 근처에 이렇게 뒤집혀 있다 그러나요? 이렇게 지금 조각이 틀어진 거, 오리엔테이션이 바뀐 요것들마저 다 맞게 돼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금 센터 6개가 다 틀어져 있고, 지금 그 센터 주변의 조각 중에 이쪽 라인은 다 틀어졌죠. 한 줄이 틀어졌고, 이쪽 라인은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 한 줄 틀어져 있고, 한 줄 맞고, 요 밑을 보시면 한 줄이 틀어져 있어요. 그러면 총 3줄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 3단 큐브는 이렇게 도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도는 거 하나. 지금 그러면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이쪽으로 3개. 3단 큐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3개가 줄이 돌아가잖아요. 그럼 이 3개 중에 2개는 틀어지고 1개는 맞아요. 이때 어떻게 두고 공식을 쓰냐면 맞는 쪽을 이렇게 보시면 맞는 쪽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쭉 맞게 돼 있어요. 지금 오리엔테이션이. 그래서 맞는 쪽을 이렇게 위로 두고 위에 표현이 좀 힘든데 이렇게 가로로 놓는다 그래야 되나? 가로로 놓고 여길 바라봐야 돼요. 자, 이렇게 맞는 쪽이 이렇게 보인 다음에 이걸 위로 두고 얘를 보고 이제 따라가지 않고 요 중심만 계속 보고 공식을 쓸 거예요. R, U를 3번 쓸 거예요. 그러면 결과치가 6개 틀어진 조각이 전부 돌아가게 돼 있고 요 보고 있는 얘네가 전부 오리엔테이션이 맞을 거예요. 요거 잘 보시고요. 자, 그럼 요걸 바라보고 R, U를 3번 쓸 거거든요. 자, 이제 R 여기만 보시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U 그 다음에 R U R U
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가 6개가 다 맞을 거야. 둘, 셋, 넷 다 맞았죠?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센터 옆에 있는 조각들의 오리엔테이션 다 맞았죠. 그러면 전체가 다 맞고 얘만 남은 상황인데 얘는 기억 큐브랑 똑같아요. 이게 왼쪽이 올라와 있느냐 오른쪽이 이렇게 올라와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돌릴지가 결정되는데 그거까지 외우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억 큐브는 그냥 돌리면 맞아요. 단 돌릴 때 이제 이렇게 세로축이 4개가 안 맞을 때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렇게 안 맞는 4개를 두고 이쪽 오른쪽을 돌리다 보면 맞는 때가 나와. 이거 굳이 뭐 왼쪽 오른쪽 외우면 사실은 공식 외우기 힘든데 그거 외우느라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억 큐브는 돌리다 보면 이렇게 맞아요. 역시 여기 셋 4개죠. 그러면 뭐 어디로 올라왔든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천천히 돌리다 보면 어느 순간 맞으니까 네 이렇게 맞게 되죠. 그래서 지금 기어 마스터 올픽스가 모두 완성이 됐고요. 제가 여기서 끊고 예외형 2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는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2개의 조각이 안 맞는 상황에서 요 중앙층의 센터 4조각을 뒤집어야 센터 6개가 모두 틀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공식을 쓰면 틀어졌던 6개 센터 모두가 맞게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이제 2개가 안 맞고 4개가 맞았을 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2개가 안 맞는 게 아니고 2개가 맞았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시면 여기 하나 맞았죠? 2개 맞았죠? 여긴 안 맞고, 안 맞고, 안 맞고, 안 맞고, 4개가 안 맞죠? 그러면 지금 위아래를 두고 이렇게 공식을, 센터 뒤집는 공식을 쓰게 되면 6개가 다 맞아요. 그럼 6개가 다 맞는 상황이면 안 되죠. 저희는 6개가 모두 안 맞아야 마지막 공식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2개가 된 상황이면 2개가 맞는 게 아니고 2개가 안 맞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방법은 간단하죠. 마지막 공식이 센터 6개를 모두 뒤집는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 센터 6개를 뒤집으면 이제 개수가 바뀌게 되죠. 2개가 맞았는데 전체를 다 뒤집으면 2개는 틀어지고 안 맞았던 4개가 맞게 되겠죠. 그래서 2개가 맞고 4개가 틀어졌으면 이거 전체를 뒤집으면 이 2개 맞았던 게 틀어지고 그 다음 이렇게 하게 되겠네요. 2개 맞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틀어진 걸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공식을 쓰면 6개 전부가 틀어지니까 2개가 맞았던 거는 틀어지고 틀어졌던 건 이렇게 맞게 되겠죠. 그럼 어떤 상황이나 이제 하나라는 거죠. 이제 맞는 게 2개 뜨든 틀린 게 2개 뜨든 상관없이 이 마지막 공식을 쓰면 이렇게 뒤집히게 되니까 원하는 그 방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마지막 공식으로 가려면 6개가 모두 안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6개가 이렇게 모두 맞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6개가 안 맞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그 마지막 공식 쓰면 다시 6개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4가지 경우에서는 모두 하나라는 거죠. 만약에 2개가 맞고 4개가 틀어지면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맞았을 경우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럼 결국 4가지 경우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6개가 모두 안 맞으면서 이 2줄이 틀어져 있고 한 줄은 맞아 있는 상황이어야 이제 공식을 쓰면 이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2개가 맞는 상황이었죠. 그럼 마지막 공식을 써볼게요. 자, 여기 따라가지 않고 여기만 바라보는 겁니다. 잠시만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만 바라보고, 이 따라가지 않으려면, 이 같이 돌리면 안 되고, 이 오른쪽 것만 돌려야 여기 바라볼 수 있거든요. 자, 아이고. U, R, U, R, U 하게 되면 지금 맞았던 게 2개였는데 요 위에 아래가 2개가 안 맞고 지금 여기 4개가 다 맞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위아래가 안 맞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럼 위아래 안 맞는 상황이 나오면 공식 2번 쓰면 마지막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 빨리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위아래 안 맞으니까. 이제 그 위아래 안 맞으면은 6개 안 맞도록 중앙이 안 맞도록 하는 공식을 써볼게요. 자, 그러면 중앙이 안 맞도록 하는 공식은, 이렇게 R, U 프라임, R 프라임, U. 그 다음, R, U 프라임, R 프라임, U.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하나, 둘, 셋, 넷 전부 안 맞고 여기까지 6개가 모두 안 맞게 되죠. 그럼 6개가 모두 안 맞게 되면 마지막 공식을 쓰게 되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끊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 말씀드리려고 한 예형이 떴네요. 자, 그러면 일단 잠깐 끄고 갈까요? 네, 예형이 떠서 직전 강의에서 예형이 떠서 바로 보여드릴까 하다가 잠깐 끊었거든요. 예외형은 우리가 마지막 공식은 6개 조각이 모두 틀어지고 예를 들면 잠시만요. 제가 이거 사사큐브로 이제 선을 이제 예를 들면 이걸 상자로 가정했을 때 이거를 이제 끈으로 묶는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한번 묶을 수 있고 위아래로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니까 십자가로 이렇게 위아래로 묶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묶고 이렇게 한번 묶으면 2줄로 묶을 수 있고 중앙층을 이렇게 묶을 수 있으면 3줄을 묶을 수 있잖아요. 총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그럼 총 3줄로 묶을 수 있다는 건데 마지막 공식은 6개 조각을 모두 돌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1줄, 2줄, 3줄 중에 2줄만 요 조각의 오리엔테이션을 뒤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개 조각을 모두 틀어졌던 걸 돌리면서 요 2줄만을 뒤집는 공식이에요. 그 2줄은 이제 이렇게 십자가였죠. 안 맞는 거 이제 맞는 걸 여기다 놓고 안 맞는 걸 이렇게 놔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제 전부 6조각이 다 맞는데 이 주변 센터가 다 맞았을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기서 공식을 쓰면 안 되는 이유가 6개는 뒤집히지만 이 줄, 아까 말씀드린 그 묶을 수 있는 끈의 줄이 3개가 모두 맞아져 있기 때문에 공식을 쓰면 센터는 맞지만 한 조각은 틀어지는 상황이 나와요. 자, 이제 볼까요? 아까 그 처음 강의랑 다른 점이죠, 이게. 첫 강의는 6개가 틀어져 있고 요 2줄이 요 부분이 틀어진 상황에서 공식을 써서 마지막으로 완성을 시켰는데요. 이거는 6개는 틀어졌지만 모두 맞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일단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일단 6개를 다 다시 뒤집어야 돼요. 마지막 공식을 써서 RU 3번 하는 걸 해서 6개를 다시 뒤집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꾸 제가 실수하는 게 이렇게 왼손 오른손을 같이 돌리는 공식을 쓰게 되면 요걸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요건 놔두고 요것만 R 그래야 여기를 이 조각이 올라가도 요 지점을 이렇게 지점 여기다가 공식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기억 큐브에 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죠. R U R U R U를 3번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제가 바라본 곳에 요게 다 일어났죠, 지금? 틀어졌죠? 다 틀어지고 여기를 보시면 요쪽은 가만히 있어요. 그럼 마지막 공식은 항상 요쪽 라인은 가만히 놔두고 요 십자가 일어난 부분을 틀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안 맞았던 센터 조각이 다 맞았죠. 자, 이걸 이용하는 건데 여기서 다시 마지막 공식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지금 일어났던 요 조각들 요 십자가로 다 맞으면서 어차피 이건 움직이지 않으니까 원래 맞아 있겠죠. 다 맞으면서 센터 6개를 뒤집으니까 그럼 또다시 이 일어났던 거는 전부 맞고 요 센터만 뒤집혀서 모양이 다 맞는데 센터 6개만 틀어지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방향을 달리해서 마지막 공식을 써줄 거예요. 뭘 이용하냐면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공식을 쓸 거예요. 이건 뭐냐? 요 맞는 줄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놓고 맞는 줄을 일직선으로 놓고 마지막 공식을 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혹시 좀 복잡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금 맞는 걸 하나 놓고 쓰면
결국은 요게 뒤집히잖아요. 하나는 뒤집히고 여기 뒤집혀 있던 건 하나는 맞고 하니까 요 전 두 줄 상황에서는 개수가 같아져요. 맞았던 건 뒤집으니까 안 맞게 되고 안 맞았던 건 뒤집으니까 맞게 되고 그럼 개수는 지금 맞는 조각 안 맞는 조각이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 맞고 하나 안 맞죠? 요 뒤에는 원래 건들지 않는 마지막 공식이 건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건들지 않는 거니까 결국은 얘는 그대로 틀어진 상황에서 그럼 결국 총 개수는 안 맞는 거 두 개, 맞는 거 한 줄이 돼요. 결과는 같죠? 근데 결과는 같은데 결국 이 센터 조각 6개를 이제 뒤집기 위해서 쓰는 공식이에요. 한번 제가 해볼 테니까 혹시 나중에 돌려보시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방향을 바꿔서 쓰는 거에 따라서 조금 결과치가 달라지거든요. 어쨌든 여기다 중앙선이 맞는 걸 놓고 마지막 공식을 쓸게요. R, U, R, U, R, U 이렇게 쓰게 되면 자, 이제 결과치가 마지막 공식을 쓰기 위한 조건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잘 보시면 조각 6개가 다 틀어져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틀어졌죠? 여기도 틀어졌고 6개가 다 틀어졌죠? 그리고 지금 맞는 줄이 한 줄, 안 맞는 줄이 두 줄 이렇게 연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공식을 쓰는 상황이죠. 그러면 마지막 공식을 쓸 때는 이 안 맞는 십자선 이렇게 십자선을 두고 맞는 이 선을 이렇게 두고 공식을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RU를 3번 하면 이제 전체가 다 맞게 됩니다. R, U, R, 아이고, U, R, U 이렇게 되면 전체가 다 맞게 되죠. 그럼 요거는 이제 뭐 처리해 주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뭐 돌리다 4개 안 맞는 걸 세로 놓고 이렇게 돌리다 보면 맞잖아요. 이거 지금 말씀드리는데 거추장스러워서 일단 해결하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가 모두 안 맞는데 요 주변 센터가 다 이제 주변 이 조각들이 다 맞을 경우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요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으신데 한번 천천히 돌려보시면서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또 다른 예형입니다. 요번에는 6개가 모두 맞을 경우에 6개가 모두 맞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6개가 모두 맞을 경우에는 6개가 모두 안 맞도록 뒤집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6개가 모두 안 맞을 경우에 마지막 공식을 쓰면 6개가 모두 뒤집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항상 이렇게 그 센터 주변 조각들이 이렇게 일어나 있는 경우가 2개가 이제 지금 2줄이 일어나 있잖아요. 그리고 한 줄이 안 맞고 지금 마지막 공식을 쓰면 아시겠지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마지막 공식은 6개가 모두 틀어진 후에 요 안 맞는 걸 십자로 두고 맞는 줄을 여기다 두고 공식을 써야 맞거든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 공식을 쓰면 6개가 뒤집힐 텐데 이렇게 두고 쓸 거냐 십자로 두고 쓸 거냐 이렇게 두고 쓸 거냐 이렇게 두고 쓸 거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달라져요. 결국 마지막 공식을 쓰는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가장 쉬운 패턴은 2개가 안 맞는 상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층 센터를 돌려서 6개가 안 나오게 만든 후 마지막으로 공식을 써서 맞는 경우는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지는 경우인데 2개가 안 맞는 경우가 아니고 2개가 맞았을 경우 해결하는 예형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6개가 안 맞거나 6개가 맞을 경우 보여드렸고 마지막은 센터 옆에 있는 이 조각들이 다 맞춰져 있는 경우 아니면 이렇게 되긴 되어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에 따라 결과치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그 기어 마스터 몰픽스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초반에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운데 후반부에 이 상황에 따라 조금 어느 방향으로 써야 될지에 따라서 결과치가 달라져서 그것만 조금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는 정확히 딱 한 방향을 두고 공식을 써야 마지막 상황이 연출이 돼요. 그거는
지금 6개 맞는 조각을 모두 뒤집은 다음에 요 조각도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맞는 줄 라인을 이렇게 일자로 두고 일자로 바라보고 이렇게 일자로 바라보고 여길 바라보고 RU를 3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잘 보세요. 지금 6개가 다 맞았을 경우에 2줄이 일어나 있고 1줄이 이렇게 맞았을 경우에 요걸 바라보면서 자 할게요. R U R U R U 하게 되면 금방 맞았던 이 라인이 틀어지고 그리고 여기 안 맞았던 게 이렇게 다시 맞아졌죠. 자, 어쨌든 지금 뭐 약간 복잡하긴 한데 멈추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결과치를 보시면 6개 조각이 모두 틀어져 있을 거예요. 6개 조각이 모두 틀어져 있을 거고 지금 이렇게 십자 라인이 다시 생기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과연 어디에 두고 쓸 것이냐. 아까 그대로 쓰시게 되시면 이제 요거죠. 6개 조각 모두 틀어진 상황은 뭐 당연한 거고 여기 십자 틀어진 부분을 두고 여기 이렇게 둔 후에 여기다 마지막 공식 쓰면 전체가 다 맞는 상황이 나옵니다. RU R U R U 이렇게 되면 다 맞죠? 네, 이렇게 해서 마스터 몰픽스 마지막 예형까지 보여드렸고요. 이거는 제가 몇 번을 반복한 후에 그 해외 영상 보고 다시 해보고 돌려보고 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게 공식 하나가 있어요. 아까 6개 조각이 모두 틀어지고 주변이 맞는 경우는 제가 발견한 거고요. 유튜브에 안 나와 있는 거고 나머지는 모두 해외 영상에 있던 걸 제가 이해한 대로 적용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해외 유튜브 동영상은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냥 눈으로 보고 제가 이해하고 해볼 수밖에 없어서 사실은 좀 어렵더라고요. 여러모로. 근데 이제 결과치를 놓고 보면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겠구나를 알 수가 있죠. 제가 이제 다 완성을 하고 보면. 그래서 공식 하나를 제외하곤 모두 다른 분들의 도움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